어쩔 수 없는 삶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회사에서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 강연을 들어야 했다. 솔직히 말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그렇고 그런 얘기겠지 싶었다. 바람이나 쐬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교육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강사가 잠시 숨을 죽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20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입니다. 정신이 번쩍 뜨였다. 정말 독서가 꽉 막힌 내 정신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저것 따져볼 여유가 없었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퇴근하자마자 당장 책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1000권 읽기를 목표로 삼고 1000권 독서법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달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에 새벽 늦게까지 책장을 넘겼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출근길 버스에서도 그렇게 3년 10개월 동안 꼬박 1000권의 책을 읽었다. 오늘부터 당장 읽기.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집트 전 대통령 안와르 사단은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시련은 인간 완성과 자기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 삶은 거대한 시련을 지나고 있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살기 위해 매일 책을 읽자. 책은 산소 마스크다. 매일 책밥을 먹자. 하루 한 권씩 1000권을 읽겠다는 1000권 독서법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동안 멀리 했지만 독서야말로 별다른 재주를 갖지 못한 내가 남들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하루 3시간만 투자하자. 하루 한 권씩 꼭 1000권을 읽어내자. 아무래도 사람이 읽는 책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 같다. 1000권 독서법을 시작한 뒤 난 한 달 동안 평균 하루 한 권씩 모두 29권의 책을 읽었다. 분야는 자기계발서적 9권, 부모교육서적 7권, 종교서적 6권, 업무 관련 서적 6권, 건강서적 1권이었다. 도서 목록 가운데에 자기계발 서적과 종교 서적의 비율이 높은 건 열등감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부모 서적 7권도 읽었다. 다시 한번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책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독서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갖고 목적적으로 책을 읽으며 반드시 활용하거나 실천하고 책은 되도록 구입하여 읽고 책과 함께 인생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서재를 채운다는 특징이 있다. 맹자가 말했다.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웅덩이를 다 채운 시점이 바로 임계점이다. 임계점은 고유의 성질이 변화되는 시점으로 99.9도의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을 보통 예시로 든다. 독서를 통한 임계점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약 300권을 읽었을 때 1차 임계점을, 800권을 읽었을 때 2차 임계점을 맞았다. 다독의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내부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임계점을 마주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 강의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는 3, 4년마다 새로운 주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섭렵했다. 최근 80세의 모델이 된 중국인 할아버지 왕대슌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4세에 처음 연극 배우라는 직업을 갖게 된 그는 한때 마임 극단을 차리기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44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50세부터는 운동을 시작했고 57세에 다시 무대에 복귀하였으며 7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근육질 몸매를 만들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 드디어 모델로서 무대에 올랐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변명거리가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할 변명거리 말이에요. 아무도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전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랍니다. 독서가 먼저다. 독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다. 나는 독서할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는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8년 동안 매일 저녁 하루 1시간씩 독서를 했다. 버락 오바마. 나폴레옹이나 오바마는 분명 우리보다 훨씬 바빴을 것이다.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다른 일보다도 독서를 우선순위에 놓고 책을 읽었다. 그만큼 독서는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 변명 중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토마스 에디슨. 버리는 시간을 주워 담아라. 구글이 제공하는 학술 검색 사이트 구글 스콜라 첫 화면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뉴턴의 글이 쓰여 있다. 1000권 독서, 1000개 아이디어. One book, one message, one action.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유홍준. 하루 한 권 책밥.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아프리카 속담. 오랫동안 맨몸으로 파도를 맞았다. 먼 바다로 나가 예상치 못했던 높은 파도를 만났다. 없던 부모님의 딸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학사가 석사가 되었고 14년차 직장인이 작가로 거듭났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당연한 것이다. 그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큰 그릇을 품을 수 있다. 파도가 지나면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렵지만 숨 한 번 크게 쉬고 넘어보자. 순항하시길. 1000권 독서법 전한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